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도덕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국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도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덕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실 판단, 참과 거짓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 판단,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를 따져보는 거죠. 가치 판단 중에서 인간의 행위를 가치 판단하는 도덕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도덕 판단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행위를 판단하는 개별적 도덕 판단과 모든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도덕 판단은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판단의 종류를 나누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하는 3단 논법의 과정, 그리고 그 적용,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판단을 검사해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도덕 원리를 검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우리는 판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첫째, 사실 판단이 있죠. 사실 판단.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뭐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따져봐요. 그렇죠? 한라산 1950m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가치 판단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치 판단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도덕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 판단이 된다고 했죠. 우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 판단 중에서 도덕 판단, 이거 인간의 행위를 하는 그 도덕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도덕 판단에서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개별적 도덕 판단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 도덕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도덕 판단 간단하게 구분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일반적 도덕 판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도덕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 원리.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거를 왜 하느냐? 우리 인간은 항상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은 형식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해요. 논리적인 사고, thinking 과정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내는 거.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을 올바르게 내는 겁니다. 좀 길게 썼네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론입니다. 이끌어내는 결론. 그래서 이 앞에 도덕이 붙으면 도덕적 추론이 돼요.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우. 지금 요게 중요하죠. 인간의 행위. 일반적인 추론이 있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도덕적 추론이 있습니다. 그럼 도덕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한데, 형식은 다른 말로 틀입니다. 틀은 이겁니다.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
세 개의 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3단 논법입니다. 3단으로 나눠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논법이라고 해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이 뭐냐 하면 일단 3단 논법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3단 논법. 이제 일단은 3단이기 때문에 맨 위에 단이 있습니다. 맨 위에 단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단이 있고 밑에 단이 있어요. 보통 뭐 밑에 단은 이렇게 안 쓰기도 안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맨 위에 단은 우리가 클 때자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그리고 가운데 단 요거를 소전제라고 합니다. 소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결론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법은 없는데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전제를 해줍니다. 이제 소전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조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전제는 제가 이해를 가장 확실한 거를 적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그래서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 단어를 반드시 씁니다. 모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도 있으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경우에만 대전제를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대전제를 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확실하죠?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죠? 자, 그 다음 소전제. 소전제는 이거는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인가 아닌가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지면 돼요. 이건 사실 판단. 그러면 얘도 O이고 얘도 O일 경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게 O라고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판단이 참이다. 그럴 때 O라고 그래요. 이것도 O이고 이것도 O일 경우에는 결론은 그러므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점을 3개 찍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인 이상 어떻게 되는 결론은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뭐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대전제가 옳고 소전제가 옳다면 필연적으로 결론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만 있어도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가려놔도 요 두 개만 있으면 요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가 됩니다. 왜냐면 이 추론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요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요렇게 한번 끊어보고, 요렇게 한번 끊어보고, 요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를 그냥 A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는 B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B.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이라는 주어까지를 이 동그라미 A라고 하고, 죽는다를 이 B라고 이렇게 해봐요. B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 대문자 A라고 이렇게 해봐요. 요거는 소크라테스. 여기 나오는 주어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다는 이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소문자 A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란 말이 주어로 쓰였고 여기서는 서술어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요 소크라테스는 이거는 소전제의 주어죠. 소전제의 주어를 결론에다 그대로 써줘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이 서술어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지. 소전제. 대전제에 죽는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B가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한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씁니다. 요렇게 여기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 색깔이 좀 달라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전제가 있고, 여기 결론이 있어요. 똑같아요. 딱 하고 이 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었어요. 그럼 보세요.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B이다가 되죠. 봐봐. 동그라미 A는 B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네모칸 A는 뭐가 되죠? 동그라미 A이다가 되죠. 즉 여기서는 주어가 여기서는 서술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생략하고, 알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점 3개를 쓰겠습니다. 원래 이 그림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칸이 좁으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요건 뭐예요? 여기에 주어죠. 요 그대로. 네모칸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지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여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거 단순화시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는 여기서 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는데, 결론의 주어는 소전제의 주어가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 그대로 오고 있죠. 이렇게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에 죽는다라는 거는 여기 그 대전제의 그 서술어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대로 오는 거죠. 그대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주어가 소전제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거고요. 서술어로. 이게 3단 문법입니다. 3단 문법. 그러면 도덕적인 이게 이제 이게 추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추론. 이건 도덕 추론의 형식이라기보다도 일단 우선 추론의 기본 형식입니다. 기본 형식. 3단 문법을. 왜냐면 단은 3개로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고 한 거죠. 근데 대전제의 성격은 반드시 이게 가장 확실해야 되고, 가장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틀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소전제는 이제 사실 판단인 거죠. 사실 판단. 그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필연적인 결론이 나와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대전제가 확실하고 소전제가 사실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 상담론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자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나 또는 우리가 어떤 면접 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예를 들자면 이상하게 많이 물어봐요. 대학교 입시 때도 물어보고 노스쿨, 그 변호사가 되는 노스쿨 학교에서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에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물어봐요. 항상 문제가 있죠. 흉악범이 잡히는 경우에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요거를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매년 50%의 확률입니다. 이게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항상 나와요. 왜 이거를 물어보냐? 그래서 학생의 논리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물어봤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봤다고 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이고 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제가 학생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었습니다. 저에게 학생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 반대합니다. 결론부터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전제를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제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피해자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피해자의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행위를 한 사형수 개인에게만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어보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처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처벌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그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다른 처벌 방식을 저는 고민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학생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데 그건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가 반드시 사형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범죄율이 예방된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있을 때 그다지 그 범죄율이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지는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사형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 가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형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구조의 빈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춘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뉴스에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답변했죠. 사형제도 일단 우리가 면접 때는 먼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학생, 사형제도를 선생님 반대하세요? 네,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학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그럼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반대만 하면 되나? 예,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들은 적은 있지만
범죄,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두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범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꼭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 거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이때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벌써 논리성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난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결론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겠고 뭐 하면서 이렇게 붕시렁붕시렁 하다 학생 그만 거기까지 하세요. 그럼 결론 얘기 안 하잖아요. 분명히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는데 내 결론도 얘기를 안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면접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이 면접 때 말하는 것조차도 결국 3단 논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저는 학생 사형제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짓는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짓는 행동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전지죠. 확실하게 따르죠. 모든 사람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대전되어있죠. 학생, 그 책임지는 방식이 꼭 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 박탈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받은 피해를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뭐 역사적 전통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응보적인 이 어떤 그 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또한 사형제는 범죄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예비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형제를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 그 아이가 이 3단 논법을 알든 모르든 3단 논법을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3단 논법을 아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이 3단 논법을 이용해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럼 논술은 어떻게 되냐? 논술은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에는 원칙들을 막 찾는 거예요. 원칙들. 가장 확실한 것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나는 여기는 이제 나의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결론을 마지막에 놓고요. 면접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대전제, 소전제를 풀어가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대원칙을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나열해 가는 거죠. 나열해 가면 시간이 없는 경우 교수님 멈춰! 이래도 나는 이미 논리를 갖췄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요 사형제도 찬반을 물어본다 한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덕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 도덕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 도덕적 추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문제가 주어졌어요. 상황에서 도덕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도덕 판단. 그래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적는 추론이 뭡니까? 추론은 확실한 원리와 사실을 전제로 결론을 내는 판단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덕적 추론은 뭐냐?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 이거 이해를 했으니까 지우고 한번 이거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도덕 원리라고 있어요. 자, 이 소전제는 사실 판단이라고 했어요. 사실 판단. 대전제는 무슨 판단입니까?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자, 가치 판단.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떻게 되면 모든 학생은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야, 원래는 이게 뭐죠? 좋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잠깐만요. 제가 좀 글씨를 작게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수업에 참여해야 좋다. 이렇게 좋다. 제가 이거 사선 긋는 이유를 알겠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좋다. 근데 성식이는 성식이 여기 있었는데, 성식이는 학생이다. 이거죠. 학생이다. 이거죠. 성식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건 형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그러므로를 먼저 쓰면 되지. 아까 3단 논법 여기 점 3개로 표시를 했어요. 점 3개. 그러므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성식이는 여기 제가 여기다 좀 요 내용 쓰겠네요. 무슨 학생인가? 수업에 참여해야 할, 이게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수업에 참여해야 할 학생이다. 그러면 성식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식이는 제가 얘기했죠. 성식이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제가 잘못. 성식이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됩니다. 참여하고 있다. 이게 사실 판단이니까 사실. 성식이 수업 참여했어? 안 했어? 그거죠. 그래서 성식이는 수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 이거 그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좋다. 성식이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든 학생 수업에 참여해야 좋다. 이게 주어예요. 이게 동그라미 A죠. 그럼 좋다. 이게 소문자 B입니다. 그래서 성식이 새로운 주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수업에 여기는 요 주어가 여기 서술로 들어가죠. 수업에 참여해야가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참여해야 좋은 거니까 여기 좋다로다 표시했으니까 참여하고 있다. 만약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다 되겠지. 좋다의 반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형식이 같아요. 성식은 좋다.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세요. 이 도덕적 추론의 의미의 과정, 도덕적 문제성의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도덕적 추론의 과정은 3단 논법의 형식,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잖아. 위 학생의 도덕적 추론 과정을 정리해보자. 지금 극장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지금 영화 지금 틀어놨는데 극장에서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도덕 원리.
자, 요게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전제, 소전제,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도 도덕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도덕 원리.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판단은 뭐야?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 여기 잘라서 여기 있는 요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요 주어가 여기로 오게 되죠.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일이다 아니다. 일이다 아니다. 사실 판단이죠. 그래서 결론이라고 이건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쓰던 요 볼 때가 되겠죠. 요까지가 이게 주어잖아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여기 한번 사선을 긋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뭐죠? 일단 이 안 된다라는 다른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를 주어를 꺼냈네요. 여기는 사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 주어를 여기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대전제가 소문자 A는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주어는 일로 가고, 그죠? 여기 있는 주어는 요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대전제에 있던 서술어가 일로 오는 거죠. 요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판단. 그러니까 어디서 끊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물건을 훔치던 도둑을 감시 카메라 덕분에 잡지 않았나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감시 카메라 설치에 반대합니다. 두 학생의 도덕적 추론 과정을 정리하고 자신은 어떤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해보자. 자, 찬성하는 학생 보세요. 자, 지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죠. 이걸 좋다라고 해도 됩니다. 좋다.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을 수 있어요. 사실 판단. 감시 카메라 설치는 주어죠.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다. 원래 더 정확하게 나쁜 짓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는 나쁜 짓을 요게 주어가 되니까 여기다 하는 거죠. 도덕판 결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요렇게 여기 사선을 긋고 여기 옳다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학생 한번 보세요. 자, 반대하는 학생은 감시 카메라 설치는 옳지 않다. 일단 결론을 먼저 냈어요. 감시 카메라 설치는 옳지 않다. 왜? 원리가 뭔데? 대전제가 뭔데?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다. 그럼 사실 판단은 이렇게 되죠. 감시 카메라 설치는 사생활을 침해한다. 자, 사생활 침해,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서술어로 왔죠.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 설치는 이 소전제의 감시 카메라 설치는 이라는 요 주어 부분이 요 결론에 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서술어, 이 대전제 서술어가 일로 오죠.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